지역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기로 했지만 인하 폭이 너무 적어서 생색내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각 지역 후보자를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구미시장과 김천시장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을 알아봅니다. 신라왕궁 보건정비추진위원회가 출범해 동궁과 월성, 황룡사 등 경주의 주요 유적 보건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신문과 볼펜으로 작품 활동을 해온 원로 작가를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하겠지만 경북 북부 지역에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 고향 오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는 구름만 많겠는데요. 경북 북부 지역은 오전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목요일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또 설 당일에는 구름만 많겠고 토요일과 일요일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기간 내내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하 폭이 너무 적어서 생색내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올해 학부 등록금을 0.5%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낮춘 건데 실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한 학생당 10,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역 사립대 가운데 적립금이 가장 많은 계명대는 0.06%만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시 학생 1인당 10,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학의 재정이 도저히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다들 또 힘드시니까 고통에 분담한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금호공대는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고 영남대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지만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전문대는 동결하는 분위기입니다. 대구과학대와 수성대학교, 영남이공대가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고 다른 전문 대학들도 이 같은 흐름에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동결에 따른 긴축 예산과 절감과 또 적극적인 재정 지원 사업을 유치해서 장학금은 대폭 확보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역 대학들의 이런 소폭의 등록금 인하나 동결은 대학의 자발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교육부의 각종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생색내기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예비 일꾼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구미시장과 김천시장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합니다. 한태영 기자입니다. 산업도시인 구미의 단체장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현 시장과 이를 막으려는 후보들 간의 각축전이 될 전망입니다. 남효진 현 시장은 지난 8년간 추진해온 역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뤘던 김석호 전 경북도의원 역시 출마가 예상됩니다. 김용창 구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출판 기념회를 갖는 등 일찌감치 새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웅 전 경주 부시장과 최동익 전 구미시 경제통상국장 역시 구미 지역의 오랜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마지막 봉사를 위해 새누리당 공천과 관계없이 완주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천시장 선거는 지난 2006년 선거판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박보생 현 시장은 재임 기간 3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선정된 성과를 내세우며 3선에 도전합니다. 김정국 전 김천시의회 의장은 다양한 경험과 경륜, 인맥을 내세우며 8년 전과 달리 중도 하차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선거 때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던 최대원 고려장학회 이사장은 출마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미와 김천 모두 새누리당의 공천이 후보자들의 출마에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선거가 임박해져야 후보자들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정체는 설 연휴 전날인 29일과 연휴 첫날인 30일 가장 극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는 이번 설 연휴 동안 대구 경북권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36만 9천 대로 지난해보다 6.3%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29일부터 이틀간 극심한 정체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귀성은 서울에서 대구 7시간, 돌아가는 길은 대구에서 서울까지 6시간 20분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외관 나들목에서 동대구 나들목 사이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 분기점에서 상주 나들목 사이, 중앙고속도로 금호 분기점에서 의성 나들목 구간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설을 맞아 도내 유통 중인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 의뢰된 식품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품목은 사과, 배, 콩나물 등 농산물과 조개 등 수산물,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 한과 식용유 등 가공품 등 모두 257건으로 잔류농약과 표백제, 타르색소 등을 검사했습니다. 특히 감귤과 대추, 딸기, 시금치에서 일부 농약이 검출됐지만 허용 기준치 이내였고 조기 등 수산물의 중금속 함량도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심장질환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한겨울에도 얼음장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60대 남성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서도 퇴거 위기에 놓여 주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대명동에 있는 한 매입 임대주택. 9평 남짓한 공간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65살 김영표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스요금을 낼 돈조차 없어 6달 전에 가스 공급은 끊겼고 얼음 같은 냉기 속에서 전열기구에 의지한 채 한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이혼하면서 가족과 연락도 끊겼고 IMF 때는 사업에 실패하면서 교도소까지 가는 아군을 겪었습니다. 생활비는 40여만 원의 수급비가 전부. 가뜩이나 빠듯한 사정에 심근경색과 협심증으로 다음 달에 또 수술을 받아야 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답답할 뿐입니다. 호흡작용이 힘드니까 우선 어떤 무거운 걸 들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뭘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유일한 쉼터인 매입 임대주택의 월세도 1년 넘게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3개월 월세가 밀리면은 거의 이렇게 공고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하에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또 딴 데 가실 곳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상황을 봐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김 씨는 한 대학병원에 시신 기증을 약속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곳곳에서 받은 도움을 갚을 수 있다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거기 있는 것 때문에는 저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겠지만 그게 못 되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했고요. 극심한 생활고와 건강 악화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김 씨에게 주위의 따뜻한 손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설 연휴를 맞아 내일부터 5일간을 특별 수송기간으로 정하고 전동차 4대를 비상대기시켜 귀성, 귀경객이 늘어날 경우 운행에 투입시킬 예정입니다. 또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역에는 청원경찰과 질서요원을 배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6%가량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오는 2025년까지 20%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직접시설 중장기 실행 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산업단지와 상하수도시설, 도심 주차장 등지에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소 등을 설치해 100만 킬로와트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70만 킬로와트, 연료전지 24만 킬로와트 등이며
시민사회단체가 건설 운영 중인 시민햇빛발전소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부 지원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신라왕궁 보건정비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동궁과 월성, 황룡사 등 이 신라시대 경주의 주요 유적의 보건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병찬 기자입니다. 신라왕궁 보건정비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최강식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서 고고학계와 정계, 주민대표 등 14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 경주시 또는 경상북도 도민 또는 국민, 신라의 천년 왕국, 왕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야만. 이들은 앞으로 신라왕궁 보건정비 사업의 추진 방향을 비롯해서 관련 특별법 제정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사업 실행 방안도 수립합니다.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경주시는 역사 관광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천년고도 경주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해서 역사 유적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관광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며, 하지만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여 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라왕궁 보건정비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12년 동안 9,455억 원을 들여 동궁과 월성, 황룡사의 복원과 쪽샘과 고분의 정비 등 8개 부문에 걸쳐 시행됩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각종 지원을 받은 지역기업 가운데 160여 곳이 61억 원 상당을 지역사회에 환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테크노파크와 대구 섬유개발연구원 등 지난해 8개 기업 지원 기관에 지원을 받은 기업 가운데 163곳이 60억 7천만 원 상당을 기부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환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유니세프 등에 22억 7천만 원을 기부했고, 지역대학과 초중고 장학기금 24억 원 지급 등 현금, 현물,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환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하는 등 직제를 개편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범죄팀과 조직폭력팀을 합치고 금융범죄 전문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화금융사기팀과 금융범죄수사팀을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고체계 일원화와 사건관리 강화를 위해서 강력계와 폭력계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신문과 볼펜으로 작품 활동을 해온 원로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우는 과정을 통해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최병소 작가. 오늘 문학의 소식에서 만나보시죠. 세상 소식이 가득한 신문지가 흔하디 흔한 볼펜으로 지워지고 또 지워집니다. 날마다 쌓여가는 일간지, 책상 옆을 굴러다니는 볼펜. 예나 지금이나 그는 손 닿는 데 놓인 것들로 작업을 이어갑니다. 누더기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신문을 지웠지만은 사실 신문을 지으면서 나를 지우는 겁니다. 나를. 뭐 별별 게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볼펜으로 새카맣게 지워진 신문지 위에 다시 연필심을 칠해 새카맣게 덮습니다. 신문지를 누더기가 될 때까지 지우고 그것을 다시 연필심으로 덧칠해서 또 지우는 것입니다. 때론 찢어지고 때론 상처로 뒤덮인 흠집이라고 해도 좋을 삶의 단면이 바로 그의 작품입니다. 삶의 단면처럼 보이기도 하고 고통과 희열, 또 침묵과 절규, 삶과 죽음, 그런 것이 동시에 녹아있는 것이죠. 최병소 작가의 작업은 1970년대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70년대 대구는 현대미술의 메카로서 치열한 작가 정신을 표출하는 작가들이 많았고 최병소 작가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신문 내용을 볼펜으로 지우는 행위는 70년대 시대상과도 연결되는 실험이었습니다. 1970년대라는 것은 사실은 그 50, 60년대에 유학을 가신 분들이 70년대 되면 외국에 가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본들이 또 어떤 그 서양의 어떤 예술, 또 혹은 일본의 그 미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서 한국 어떤 현대미술의 정체성은 뭐고 그런 거에 대한 작가 스스로의 어떤 자각과 질문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어떤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작업실에는 오늘도 신문지가 높이 쌓여 있습니다. 친구 같은 부인의 도움을 받으며 작업실을 지키는 노 작가는 아직도 하고 싶은 작업이 많다고 합니다. 젊은 작가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지, 그냥 작업 많이 한다고 해서, 부지런히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작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작업만 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설 연휴 동안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박물관은 설 연휴 첫날인 30일부터 나흘 동안 하루 2차례에 걸쳐 널뛰기와 국악 공연을 열고 대형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와 지프로 청마를 만드는 체험마당도 마련합니다. 또한 가족 나들이 객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 하루 2차례에 걸쳐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대구시 청사와 각 사업소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청원경찰 공개 채용이 상반기에 실시됩니다. 이번에 채용될 인원은 모두 9명으로 오는 4월 1일 원서교부와 접수기간을 거쳐 필기와 체력검정, 면접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대구시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태권도와 레슬링 등의 유단자와 일반 경비 지도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경호, 보안 관련 학과 졸업생 등은 면접시험에서 우대할 방침입니다. 올해 경북 지역 수산, 어촌 분야 예산이 지난해보다 4.8% 늘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수산, 어촌 분야 예산은 FTA 체결로 인한 수산물 시장 개방과 수산자원, 어업인력 감소 등에 따른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95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물 유통 선진화를 위해 포항과 경주에 수산물 물류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어업인 소득복지 향상을 위해 재해보험료와 진료비, 안전장비 지원 등이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대부분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게다가 대구와 경북 지역의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또 북동산간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과 건강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3도, 영천은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에서 7도 정도 올랐습니다. 한낮에는 10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상주는 4도, 문경은 3도로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가리키는 지역이 있습니다. 두 지역은 낮 기온이 10도 가까이 높아지면서 종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소 낮은 기온을 보였던 봉화와 청송도 오늘은 영하 3도로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8도나 올랐습니다. 이들 지역은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현재 포항은 4도, 울진은 6도까지 오르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포근한 아침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지만 설 연휴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